안녕하세요, 경자입니다. 지난주 토요일에 구독자분하고 짧은 식사 자리 가졌었는데 이제 구독자 이벤트 당첨되신 분하고 만남이 있었는데 일단 많은 얘기를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제가 영상이나 방송에서 보여드리는 부분 중에 조금 부족한 부분이 많다는 걸 깨닫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지와 저항, 매물대, 손익비 계산에 대해서 이제 차트를 통해서 짧게 설명을 해드리고 10월 14일 브리핑 이어갈 수 있도록 할게요. 일단 지난번에 한번 지지와 저항에 대해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렵다고 하신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최대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지금 차트는 15분 봉이고요. 이동 평균선 모두 빼고 지지 저항 박스권 선만 그어 놓은 상황입니다. 자, 우리가 매매를 하다 보면 쌍고점, 쌍바닥이라는 표현을 정말 많이 쓰게 됩니다. 이렇게 쌍고점이 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쌍바닥이 될 수도 있겠죠. 자, 이 쌍고점과 쌍바닥이 손익비가 좋은 이유는 해당 구간에서 위든 그리고 아래든 위든 아래든 변동성이 나온 저항 혹은 지지가 연출이 됐기 때문입니다. 지금 차트를 이렇게 보면 항상 반등이 나온 특정 구간대가 보이실 텐데요. 이 구간에서는 항상 반등이 나왔네 라고 보이는 자리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선으로 조금 그어서 표시를 해드리면 62400 라인 근처예요. 여기는 항상 짧게라도 반등을 연출해준 지지가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지지 라인을 이탈하고 빠르게 반등이 나와준 트랩 구간이 보이죠. 자, 그렇다는 거는 이 지지 구간은 이탈이 쉬운 조금 약한 지지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탈도 쉽지만 그 대신 다시 저항이 됐을 때 돌파도 쉽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지지 역할을 통해서 쌍바닥과 같은 자리만 만들어줄 뿐 큰 방향성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지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강한 지지 구간은 어디로 봐야 할까요? 강한 반등이 연출된 자리, 눌림이 나왔지만 빠르게 회복된 자리를 보면 됩니다. 이 구간을 보면요, 짧게 눌렸지만 빠르게 강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사실 여기서 이어져 온 반등이 여기까지 지금 이어졌다고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큰 폭의 상승이 연출이 된 자리가 강한 지지가 되겠죠. 이것도 선을 그어서 표시를 해드릴 텐데요. 지금 강한 지지의 역할을 하는 자리는 이 62K로 볼 수가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눌리는 듯 여기서도 두 번이나 이렇게 눌리는 듯 했으나 그 이상의 큰 폭의 상승이 나왔고, 여기서도 이렇게 눌리는 듯 했으나 그걸 능가하는 큰 폭의 상승이 나옵니다. 이 구간이 왜 강한 지지가 되고 왜 이렇게 큰 폭의 반등을 연출해줬냐라고 하면은 오늘 오전에 텔레그램에 제가 브리핑을 올려드렸었는데요. 지금 볼린저 밴드랑 이동 평균선까지 같이 체크를 해보자면 이 62K의 자리는 4시간 봉상 볼린저 밴드 중단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일봉에서 상승 추세를 이어가려면 일봉 볼린저 밴드 중단 위로 캔들이 올라와야 한다 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것처럼 4시간 봉에서도 이 상승 추세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이 볼린저 밴드 중단을 이미 올라탔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기를 이제 지켜주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지켜준 거죠. 자, 이탈하지 않고 지켜줬고, 다만 다시 한번 이평 저항을 맞고 눌리는 듯 했으나 어쨌든 이 중단을 지켜주면서 상승 추세에 대해서 이어지는 반등이 지금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혹시라도 이 구간이 깨지는 이탈, 다시 한번 밀리는 하락이 나온다면요, 강한 지지가 깨지면 강한 저항이 되기 때문에 하락 가속화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제가 왜 해드리냐 하면 이따가 10월 14일 오늘 일간 브리핑 드릴 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이제 이 저항 까지 얼마 안 남았거든요. 이 64.2에서 64.4 사이에 형성된 저항 같은 경우에는 차트에서도 볼 수 있지만 하락 가속화가 진행이 됐던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캔들에 대해서 빠르게 볼린저 밴드 상단의 저항, 그리고 직전에 하락 가속화가 진행됐던 저항 매물대이기 때문에 이 구간을 돌파하지 못하면 다시 한번 또 이렇게 하락 가속화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만약에 하락 가속화가 나오더라도
여기를 지켜준다면 다시 올릴 수 있다라는 거를 이 지지 구간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데 이제 다음 저항은 어디로 보고 대응을 해야 하나요? 사실 이 저항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계속 여기 저항 부근에서 윗꼬리를 말면서 부딪히고 있는데 일단 뚫는지 못 뚫는지 지켜보면서 포지션 대응하게 되면 텔레그램에 공유를 해드릴 거고요. 자, 오늘 이제 직전에 요 상승이 연출되기 전에 나왔던 중요했던 저항 구간은 차트를 조금 멀리서 보자면 당연히 요 자리들이 되겠죠. 요 자리들이 될 거고 이 63.2에서 63.35 요 구간이 중요한 저항이에요. 여기서도 딱 이 자리에서 윗꼬리 아랫꼬리가 겹쳐 있죠. 이 힘겨루기가 나왔다는 거거든요. 왜냐면 이런 저항 구간이니까. 근데 어쨌든 저항을 뚫고 강한 저항이잖아요. 강한 저항을 돌파한 만큼 지금 큰 폭의 상승이 연출이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중요한 저항대가 이 62.8에서 63K 라인이에요. 여기가 왜 중요하냐 하면 제가 아까도 볼린저 밴드 얘기를 해드렸는데 일봉상 볼린저 밴드 중단을 돌파하는 중요한 구간이거든요. 자, 지금 어제 일봉을 보면 아랫꼬리를 말고 망치형이 나와줬어요. 이거 오늘 상승할 수도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캔들로 마감을 해줬고 오늘 볼린저 밴드 지금 중단 위로 올라타면서 지금 크게 상승이 나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차트를 볼 때 우리가 단타 대응을 하니까 5분봉, 15분봉을 많이 보더라도 1시간봉부터 1봉까지 꼭 챙겨봐야 하는 게 큰 방향성은 어쨌든 4시간봉이랑 1봉에서 가장 많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내가 물려 있을 때도 만약에 내가 물타기를 한다면 어디서 물을 타야 할까? 그리고 혹시라도 내가 좀 크게 추세를 잘 먹고 있는데 불타기를 한다면 어디서 불을 타야 할까? 이런 걸 참고할 때는 우리가 4시간봉 1봉은 안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꼭 오늘 내가 매매를 하겠다고 컴퓨터 앞에 앉았으면 내가 단타를 하는 트레이더라고 해도 5분봉, 15분봉, 30분봉 뿐만 아니라 1시간봉부터 1봉, 4시간봉까지 모두 체크를 해서 지지와 저항도 확인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비트코인이 이 두 군데의 중요한 저항 구간을 모두 돌파를 한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가장 중요한 지금 뚫지 못하고 있는 이 저항 라인을 돌파를 할지 체크를 해볼 텐데요. 일단은 이 구간은 제가 아까 차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직전에 하락 가속화가 진행이 되었던 중요한 저항 라인입니다. 그래서 지금 쉽게 돌파를 못한다고 보고 있고 일시적이라도 하락을 연출해줄 수 있는 중요한 단기적인 변곡점 자리니까요. 지금 포지션 보유 중이신 분들은 이 자리 꼭 참고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내가 만약에 상승을 보고 있는데 상승 추세가 이어지려면 어떻게 돼야 할까? 당연히 이 구간을 뚫고 안착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여기서 안착을 하고 64.4K를 지켜주는 게 중요합니다. 지켜주지 못한다면 결국에 이 직전 저항 라인까지 다시 밀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미 나는 롱자리도 놓쳤고 이거 포지션 잡기 너무 무서운데 어디서 진입해야 할까?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당연히 숏 포지션의 손익비가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추격록을 잡아볼 수도 있는데요. 제가 이거를 지금 초반에 설명을 해드리려고 했는데 이미 지나간 자리라서 추격롱을 잡는다고 하면 이 64K를 돌파를 했을 때 이 음봉 캔들이 64K를 뚫지 않고 지켜주는 걸 보고 여기서 64K를 지켜준다면 오버슈팅이 나올 수밖에 없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사실 여기서 롱을 잡았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롱을 잡고 짧게 300틱 정도만 먹을 수 있는 자리죠. 만약에 손절을 잡는다고 하면 당연히 이 꼬리 하단 부분이 될 거고요. 그래서 손익비적으로 좋고 되게 짧게 단타로 먹을 만한 자리였는데 이 자리는 이미 놓쳤기 때문에 지금 롱 포지션에 추격 매수가 들어갈 만한 자리는 당장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이 위에 안착을 한다면 그 이후에 떨롱 대응이 나올 순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숏 포지션의 손익비가 좋다면 숏은 어디서 잡아야 될까요? 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자리는 하락 가속화가 연출이 되었던 지점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서 지금 윗꼬리가 형성이 됐는데 이렇게 꺾여주는지 저는 이 다음 음봉 캔들까지 확인을 하고 확인 매매를 통해서 손익비를 높이는 게 좋다고 봅니다. 어쨌든 지금 쉽사리 힘이 빠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혹시라도 내가 여기서 너무 마냥 이 정도 올랐으면
하면 떨어지겠지라는 마음으로 포지션을 잡기에는 재차 힘있게 뚫렸을 때 대응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꼭 음봉 캔들이 연출된 후에 확인 매매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숏 포지션이 손익비가 좋은 이유 중에 또 하나는 지금 상단으로는 내가 손절가를 잡는다면 한 64.6K 정도가 되겠죠. 직전에도 이 구간에서 하락 가속화가 나왔었고요. 여기가 지금 딱 64.6K의 자리거든요. 그리고 이때는 64.5, 그리고 오늘도 지금 비슷한 부근까지 올랐다가 밀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렇다면 내가 지금 64.3K 정도인데 여기서 음봉 캔들로 꺾이는 것까지 보고 진입한다면 64.2에서 3K 사이에 진입을 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위로는 내가 감당해야 할 손절폭이 300틱인데 밑으로는 직전 저항대까지만 먹는다고 해도 약 1000틱 가까이의 수익을 볼 수 있는 상당히 손익비가 좋은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추격롱을 잡는 것보다 숏 포지션이 더 좋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 자,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원래 여기까지 설명을 해드리고 롱 포지션은 어디서 잡는 게 좋을까요를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64를 돌파하고 오버슈팅까지 나왔기 때문에 내가 오버슈팅은 못 먹었어. 근데 난 진짜 이제 상승이라 찐반이라고 생각해. 오직 나는 롱만 잡겠어. 숏포트는 뺐어. 라고 한다면 적어도 이 64K까지는 확인을 해야 됩니다. 어쨌든 지금 큰 폭으로 올렸으면 재차 눌리는 과정에서 여기까지는 자리를 줄 가능성이 높아요. 여기서 만약에 나는 이런 이탈을 보는 게 아니라 떨롱을 보고 잡겠어 라고 하면 손절가는 이 꼬리 정도로 짧게 잡아야 한다는 거고, 그리고 분할 익절의 시작은 64.3, 요 지금 중요한 저항 구간부터 분할 익절을 시작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밑으로는 200에서 300틱 정도의 손절 틱이 생기고 위로는 300에서 400틱 정도부터 분할 익절을 할 수 있다. 다만 이게 또 롱에로 손익비가 좋은 자리인 이유는 만약에 이 구간을 다시 돌파를 한다면 박스권 자체가 상단으로 다시 잡아야 하기 때문에 분할 익절을 하면서 롱 포지션 수익 구간의 손익비를 월등히 크게 잡아볼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롱을 추격 매수할 정도의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숏 자리 기다리고 확인 매매를 하기 위해서 지금 캔들 꺾이는 거를 보고 있고요. 사실 볼린저 밴드까지 이렇게 나왔고 하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꺾일 가능성이 조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지금 상승에 큰 재료가 있는 게 아니고, 사실 지금 초반에 이렇게 말아 올릴 때는 이 상승을 주도할 만큼의 거래량이 안 터졌는데 지금 상승이 이어지면서 거래량도 조금 뒷받침이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숏 포지션을 꼭 꺾이는 걸 보고 확인 매매를 하려는 거고, 또 무엇보다 4시간 봉에서 볼린저 밴드 중단을 지켜주는 상승, 그리고 일봉상 이제 볼린저 밴드 중단 위에 완벽한 양봉 캔들에 출현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의 상승 추세선을 무시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이 안착하는지 조금 봐야 할 것 같아요. 자, 근데 이제 4시간 봉 볼린저 밴드 상단에서 지금 윗꼬리가 연출이 됐죠. 자, 손익비적으로 상당히 지금 숏에 좋은 자리가 연출이 계속 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저는 여기서 한번 진입을 하고 텔레그램에 공유해드린 후에 방송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공유를 해드렸고요. 이렇게 공유해드리는 사이에 무빙이 나오면 항상 아쉬워요. 자, 그렇다면 일단 이렇게 지지와 저항 구간에 대해 설명을 해드렸는데, 지지와 저항을 통해서 우리가 매매를 할 때는요, 해당 구간을 이탈하느냐 그리고 돌파하느냐에 따라서 변동성이 야기가 될 수 있어요. 사실 오늘 방송에서 지금 실시간으로 저항 구간 돌파하는 변동성, 그리고 또 이 저항 구간에 다시 부딪히면서 나오는 변동성이 모두 다 보여진 방송이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확인 매매라는 말씀을 드렸죠. 이 저항이나 지지 구간에 부딪히고 다음 캔들까지는 보고 진입하는 게 보다 안정적입니다. 그래서 저도 물론 만약에 지금 64.150까지 제가 딱 다음 캔들 보고 진입하느라 150틱 정도 제가 진입한 가격보다 빠졌는데, 만약에 내가 이 꼭대기에서 잡았어도 좋았겠지만 이걸 뚫고 올라갔으면은 어마어마하게 대응이 어려워졌을 거예요. 그래서 내 수익의 폭이 조금 줄어든다고 해도 이 비트코인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언제나 리스크 관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은 모두 해드렸고, 주말간 이제 위에 지지와 저항에 대해서 매매를 하는 것도 보여드렸어요. 주말 같은 경우에는 지지와 저항을 잡아놓으면은 보다 횡보하는 움직임이 강하고 변동성이 크지 않기 때문에 위아래에 대해서 대응하기 더 좋긴 하거든요.
있거든요. 그래서 평일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지지와 저항 꼭 매매하신다고 하면은 매일 아침에 다 체크하고 대응하시길 바라고, 경자의 지난 매매 내역이나 수익이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과 더보기란에 이제 텔레그램 링크를 통해서 들어오시면은 손절, 수익, 대응, 실시간 브리핑 모두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자랑 함께 하고 싶은 분들은 빠르게 들어와 주시면 도움 되실 거예요. 자, 오늘 일단은 여러 가지 지지와 저항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렸는데 10월 14일 큰 변동성이 조금 나오고 있는 한 주의 시작이죠. 오늘 하루 어떻게 대응할지 브리핑 시작해 볼게요. 자, 제일 중요한 한 줄 요약. 이대로 상승이 이어질 수 있을 것인가? 과연 지금 이 반등이 찐반이고 이대로 다시 비트코인 1억 탈환하는 이런 의미 있는 상승이 나올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비트코인은 오전에 브리핑 올려드린 것처럼 주봉 자체를 하락세로 마감을 하는 듯 했으나 4시간봉 볼린저 밴드 중단에 부딪히면서 큰 상승이 나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현재 크게 상방을 뚫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 여기서 상승 추세가 이어질 수 있을지는 이 64.2K, 64.4K 직전에 하락 가속화가 시작된 해당 자리를 이제 돌파하느냐 아니면 거기서 부딪히고 밀리느냐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 자리는요, 여기서 보이는 것처럼 한 번에 58K까지 쭉 밀렸던 되게 중요한 자리예요. 그래서 이 자리의 안착 여부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도 해당 구간 근처에서 힘겨루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일단 경자도 포지션을 진입했기 때문에 마무리도 수익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지켜보면서 대응을 할 거고요. 그래서 오늘은 지표 발표가 없고 현재까지 시장에 뭐 엄청난 이슈가 있는 건 아니에요. 비트코인이 그냥 단순히 64K를 회복을 했을 뿐 이 상승을 주도한 뉴스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차트대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차트를 깬 상승이 나온 게 아닌가요? 아닙니다. 일봉상 볼린저 밴드 중단을 돌파하는 차트적 상승이 나온 거고요. 4시간 봉상 볼린저 밴드 중단을 지켜주는 차트적 상승이 나왔다고 보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차트에서 중요한 저항 구간, 여기서 밀리는 또 차트적 하락이 발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까 차트 설명해드린 것처럼 그 교육 내용 그대로 확인 매매를 통해서 저항 돌파를 하는지, 저항 구간에 부딪히고 재차 밀리는지 확인하면서 대응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섣부르게 이 정도 올랐으면 떨어지겠지 라던가 이제 진짜 상승이야 무조건 1억 갈 거야 라고만 무턱대고 접근하기에는 오늘은 지표 발표가 없고 시장이 주목할 만한 뉴스도 없기 때문에 지금 위로 숏 포지션을 털어낸 것처럼 아래로 다시 한번 롱 포지션을 털어낼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중동전쟁, 미 대선, 실크로드 여러 상황이 아직까지 시장에 현재 진행 중이고 이런 이슈들도 추가적인 변동성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요. 자, 이미 오늘 주봉 시작을 하면서 한 차례 의미 있는 변동성이 나와준 거죠. 지금 그랬기 때문에 여기서 어디에 안착을 하느냐, 여기까지 다시 밀려서 이 구간에서 움직임이 나와주느냐 아니면 여기서 크게 밀리지 않고 64K를 지켜버리느냐, 이런 여러 상황에 따라서 그 구간 근처에서 대응하기 좋은 자리들이 많이 연출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변동성이 나온 후에는 결국 횡보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 횡보 구간에서 큰 변동성이 나온 이후에는 횡보 구간의 폭도 꽤 큰 편입니다. 그래서 위아래 발라먹을 좋은 자리들이 나와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재차 다시 한번 하락을 하느냐에 대해서는 지금 이 상승이 연출된 자리까지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지켜본다는 게 요 상승이 시작된 이 캔들의 몸통 구간 62.8K, 그러니까 직전 박스권의 상단이죠. 여기까지 밀리는지를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경자는 오늘 하루도 시장 잘 지켜보면서 수익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지금 일단 보유 중인 포지션도 꽤 의미 있는 수익 구간까지 밀린 상황인데요. 익절 구간은 일단은 사실 욕심부리면 여기까지 보고 싶은데 항상 리스크 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슬슬 분할 익절 시작하면서 익절할 때 텔레그램에 공유해드릴게요. 자,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 아직 경자의 비트코인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저는 그러면 텔레그램에서 뵙겠습니다. 우리 오늘도 모두 성투해요.